만약 요즘 세상 같으면 자식을 그렇게 이러면 그냥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끝날 텐데 정약용은요 워낙 천재잖아. 내 자식이 이렇게 이뤘어?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거 연구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조선문화 두 번째고요. 오늘은요 서적 파트 해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날고 겨도 이 파트 재밌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아두면 우리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에 매우 유용한 지식들이 오늘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거기까지는 됐고요. 한 80점 이상만 좀 받으면 되는데요. 한 90점 정도만 저는 받으면 되겠는데요.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책들만 쭉 정리한 거예요. 조선시대. 그래서 어떤 특정 책에 나왔을 때 답을 유추해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반드시 꼭 들어라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들어두시고 여기에 대략의 내용들만 이해만 하거나 혹은 이 전기 후기 정도 나오는 책들만 구분만 하실 수만 있으면 아주 유용한 강의가 바로 이번 강의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서적만 다룰 거예요. 조선 전기의 역사, 후기의 역사. 조선 전기의 지도 및 지리서, 후기의 지도 및 지리서. 조선 전기의 법과 윤리. 나라 세웠으니까 법과 윤리 있어야 되겠죠? 후기 때는 여러 지식들을 축적시키면서 백과전서 형태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역법, 의학, 농서. 그 다음에 후기에 마찬가지 역법, 의학, 농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딱 들어도 좀 딱딱한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반드시 아주 물컹한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아주 하드한 것을 한번 먹게 되면 진정한 또 그 맛이 있듯이 좀 딱딱하지만 역사의 참 내용을 알아가는 이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 전기 역사입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고려란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왜 고려 멸망시켰는지 알아? 왜 우리가 조선 세웠는지 알아? 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책을 꽤 많이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상당히 도전적인 인물 정도전의 바로 고려 국사. 건국 정당성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던 게 고려사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선생님 왜 조선에 고려사를 씁니까? 고려사라는 건 고려가 끝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려사 어쩌고 저쩌고는 조선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려사는 기전체 양식으로 썼고요. 핵심은 세가. 원래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고려 왕을 세가에 썼어요. 그게 하나 특징이고 이거는 모르시면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깊은 거 만점 위에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고려사에서는요. 우왕 창왕 있죠. 우왕 창왕에 대한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열전에 있습니다. 요건 상당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왜요? 이 우왕 창왕 자체가 공민왕의 이 후손들이 아니라 어디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신왕, 신돈의 이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왕이. 그래서 신후 신창이라고 평가하면서 열전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사에 넣지 않아요. 왜? 그만큼 이것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려사를 조금 더 보충해주면서 나왔던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고려사 전료라고 하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동국통감, 이것은 가끔 물어보죠. 성종 때 완성되었던 책으로서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서거정이란 인물이 동국통감에서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5세기, 14말에서 15세기의 책이라면 이 책은 16세기의 책입니다. 박상의 동국사략, 그 다음에 이이의 기자실기 같은 책은 주로 어떤 책이냐면 사림들이 중심으로 썼던 것이에요. 대의명분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 오늘 이번 시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사극이 많죠. 또 유명하잖아요. 또 아주 시청률도 높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왕에 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까지 잘 평가하고 기록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민족이에요. 역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역사 관련된 유튜버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아마 역사 유튜버가 잘 나가는 데도 없을 거야. 그만큼 우리는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왕의 행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왕이 살았을 때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기도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 있는데요. 편년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쭉 해왔었던 시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적었었고요. 춘추관에 있는 실록청에서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게 다 보관이 되고 나면 사고에 보관을 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지었냐? 사초란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왕의 모든 행적들은요 전부 다 기록을 해요. 표정까지 기록을 했어요. 표정까지. 언제나 두 명이 따라다니면서 한 명은 그 왕이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고, 한 명은 표정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평소에 받았던 여러 상소문이라든가 여러 관청의 기록들 있죠. 그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걸 시정기라고 그래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써냈던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었었다. 편년체 형태로 기록을 했었으며 다 기록을 하고 나면 사고에 보관을 했다. 이것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후기에는요 일단은 조금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조금 바뀌는 우리만의 명분과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종복의 동사강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책들이 있었구나. 조선 후기에 있었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을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자, 한치윤이라는 인물이 해동 역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약 500여 권의 책을 참고했다네요. 자, 동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종휘라는 인물이 동사라는 책을 썼고요. 기전체로 인해서 고구려 기술을 했다.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하나 더. 자,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발해고를 지었고요.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은 서울 출신이기도 하죠. 특히 여기서의 포인트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그것을 신라가 통일했으며 그게 고려로 이어졌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통일신라? 웃기지 마. 그 위에 어떤 국가가 있었어? 발해라는 엄연히 우리의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통일신라하고 끝내냐라고 하게 되면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로 해야 된다?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었으니 그 시대는 남북국으로 해야 된다. 즉 남북국 시대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해 역사, 유득공의 발해고 하면 발해 역사,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이종휘의 동사와 함께 이 고구려의 역사, 발해 역사가 협소한 한반도 사관을 극복했다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일신라 시대 밑에 쪽, 한반도 밑에 쪽, 이 반도 사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구려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만주 지역까지 다 우리 역사에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있던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연려실기술. 아마 연려실기술은 여러분들이 여러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볼 때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연려실기술일 거예요. 이 이긍일이라는 인물이 조선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모든 내용을 쫙 모아요. 이 책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쫙 다 설명을 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연려실 기술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석과한록.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지. 금석과한록은 추사 김정희가 쓰거든요. 근데 김정희는 글씨도 워낙에 잘 썼지만, 추사체로 유명한 그 글씨도 잘 썼지만 더 유명했던 건 바로 북한산비를 고증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도 북한산비는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떤 비석인지 사람들이 그냥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야, 이건 바로 진흥왕의 그 한강역을 장악했던 그 북한산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다? 바로 추사 김정희가 금석과한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책을 금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문을, 그래서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 있죠. 그러한 금석학의 대가 김정희가 북한산비를 고증했는데 그 책 이름이 금석과한록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와 지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요, 통치 수단을 위해서 지도와 지리서가 많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참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태종 때 긴 이름. 오히려 이 지도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죠?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거요. 요게 아라비아 반도, 요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여전히 조선 초이다 보니까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엿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지도는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의 동국여지 승남,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둡시다. 성종의 동국여지 승남은요, 지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연혁, 뭐 역사겠죠. 그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지세, 인물, 풍속, 교통 등을 아주 다각도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령이란 사람이 오면 수령이 자기 지역으로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피제로 인해서. 자기 출신 지역으로 못 가요. 자기는 처음 가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역은 어떠했는지, 또 뭐 어떠한 대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안내서 같은 거로 바로 이 동국여지 승남을 지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 했던 거. 다른 버전을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의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신증 동국여지 승남. 요거 중종 때 나왔었는데요. 참고로 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 더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후기에 가면서 이제는 뭐 통치 수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자발적인 형태의 지도 제작술이 다양한 각도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여기서는 최초로 백리척, 그러니까 축척 개념의 백리척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 단어 많이 나오고요. 여기 뭐니 해도 지도 나오면 이거죠. 바로 김정호의, 추사 김정희 아닙니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목판본이에요. 그리고 심리마다 눈금이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여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끝나실 것 같지만 여기 안에서 보면 엄청나게 축척의 개념이 정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리마다 눈금이 그려져 있고요. 2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목판본인데 22개로 나눠 있고 이것을 쫙 연결한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형태였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입니다. 고구려의 발상지를 증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해 두시고요. 자, 아방강역고 정약용 또 나왔습니다. 역시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지리책도 써요. 지리책도 써요. 근데 어떤 책이냐, 이 아방강역고라는 책은요, 발해와 백제의 발상지를 고증했어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고구려의 발상지를 고증했다. 이걸로 유명하고, 특히 조선 후기의 최고의 지리지하면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이것은 대동여지도와 함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지리, 생리, 산수, 인심까지 나오는 이중환의 택리지.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고려 만국전도가 있어요. 고려 만국전도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당시에 명나라 말기 때 예수의 선교사로 명나라에 들어가 있던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관의 확대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세계 지도와 보더라도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충격이 빠진 게 있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제일 컸으며, 나머지 지금 아프리카 대륙 뭐 조그만하게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의 세계 지도, 이 21세기에 현대인들이 봤을 정도의 세계 지도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뭐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절대적이진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라고 해서 전국 지리의 정보와 인물,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 중에서 역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대동여지도, 택리지 이 정도. 고려 만국전도는 선지로는 많이 나오지만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두 개 비교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법과 윤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관리의 말도 잘 따르고
그 나이 많은 그 지역의 이 우리 어른들, 이런 사람들 말 잘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국가의 체제, 법적 체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국대전, 너무 중요하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고요. 성종 때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세조 때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조 다음 왕이 예종이거든요. 예종 때 반포를 하려고 했는데 반포 한 달 반, 한 2달 채 안 남기고 예종이 죽어요. 그래서 반포를 못하고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6개의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호, 예병, 형, 공, 이렇게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읗 들어가는 거, 호전과 형전은 세조 때 완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성종 때 이예병공이 완성이 돼요. 요 히읗 들어가는 건 세조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종 때 반포가 되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뭐 만들었다 하면 세종이죠. 세종. 뭐 충신, 효자, 연려 이런 개념, 뭔가 윤리적인 개념으로 강조하는 삼강행실도 있었고요. 자, 국조올레이, 성종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국가의 주요 5개의 큰 행사, 뭐 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책 자체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행실도 중종 때 만들어졌는데 뭐 연장자와 연소자, 뭐 그 다음에 윤리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조선 후기 가면서 백과전서가 등장하겠죠? 당연하죠.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 서양에서도 보면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핵심이 백과전서파라고 그래서 본인이 알았었던 지식을 축적시켜 나가는 거.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백과전서가 기억부터 기억부터 니은부터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지금 있을 필요가 없지. 포털 사이트만 치면 저도 뭐 강의 준비할 때 포털 사이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에도 본인이 쌓았던 지식을 축적시키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수광의 지봉유설, 서구 문명을 최초로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익의 성호사설. 이익 누구죠? 맞습니다. 중농학파 육종 그런 이익입니다. 성호사설이 있었고요. 조선, 중국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봉안에 동국문헌비고 있었습니다. 영조에서 정조까지에 있었던 것을 많이 기록해냈었고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걸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런 책들이 나오면 조선 후기에 여러 지식들을 축적시켜 놨었지, 이 정도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자체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대략의 단어들을 보시면 조선 후기의 여러 책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서유구는 농촌생활의 백과사전과 같은 임원 경제지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라는 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와 제도를 소개했었죠. 자, 오히려 의학과 농서, 역법 이런 책들이 단독 문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칠정산은 별표 2개 이상 꼭 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순지나 정인지 등이 연구해서 세종 때 발표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한양, 즉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에도 역법서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역법서는 주로 어디에 활용되었었다? 맞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날짜를 카운트한다라는 게 몇 시간만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좀 바뀌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식이나 이런 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중국 중심, 대부분 다 베이징 중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날짜 카운트를, 역법을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의력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서울 중심으로 날짜를 카운트했다. 누구 때? 세종 때. 무슨 산? 칠정산입니다. 향약 집성방. 자, 향약 집성방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인데 요거 제가 고려시대 때 마지막 할 때 요거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향약 구급방도 있었어요. 향약 구급방은 고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향약 구급방은 고려. 기억. 향약 집선방은 맞습니다. 조선. 지읒.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돼요. 구분하셔도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의방유치라고 해서 세종 때 의학 백과사전이 또 등장했었습니다. 역시 다 세종이야. 세종은 참 잘해. 그 다음에 농사직서. 이것도 세종이야. 세종. 이거는 단독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 농토에 맞는, 우리의 농법에 맞는 농사를 알리고자 하는 책이 등장했습니다. 자, 성종 때는 금양잡록이라는 책도 등장했었어요. 경기지방. 그 중에서도 이제 시흥고 일대의 그러한 농법을 소개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구황차룡.
구황차려는 뭐냐면 명종 누구죠? 맞습니다. 문정왕후. 임꺽정 등장했던 요때죠. 너무 힘들었잖아. 사람들이 맨날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야, 너네 굶어 죽지 마라. 즉 기근을 구제하는 거. 너네 굶어 죽기 전에 산에 가면 어떤 나무 있거든. 그거 이렇게 해서 대충 먹으면 허기는 채울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에 역법, 의학, 농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육이라는 인물이 시헌역이라는 역법을 발표했습니다. 서양의 역법을 도입했었고요. 요건 형광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허준의 동의 보감. 이건 나옵니다. 광해군. 왜 광해군 때 이 책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광해군 앞에가 선조고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보통의 전쟁은 의학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했었다. 거기다가 이제 뛰어난 의사였었던 허준 같은 인물이 있으니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겠죠. 광해군 때. 이건 이 동의보감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건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은 제가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침구 경험방, 허임. 원래 우리가 예전에 그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허준 드라마 볼 때는 허준이 뭐 침도 잘하고 모든 점에서 다 잘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때 몇몇 후손들이 요것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막 소송 걸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허임의 후손들이에요. 허임. 사실은 이 침 놓는 건 허임이 최고였대요. 최고였대요. 그래서 침구 경험방이라는 책이 있었다. 침구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마가회통. 이거 누굴까요? 역시 정약용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는 마가회통. 마과, 즉 홍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종두법 연구를 많이 발표를 했었고 특히 정약용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이 마과, 즉 홍역으로 좀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만약 요즘 세상 같으면 자식을 그렇게 잃으면 그냥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끝날 텐데 정약용은요 워낙 천재잖아. 내 자식이 이렇게 잃었어?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거 연구해야지. 연구를 해.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태음인, 태양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사상의학을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마가 되겠고요. 자, 신속의 농가집성. 요것도 가끔씩 나오죠. 모내기법, 이양법을 소개해 주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양법이 조선 후기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잖아요. 그것에 크게 기여했던 게 농가집성이라는 책입니다. 자, 박세당의 색경.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 경제 파트에서 배웠지만 상품 작물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 상품 작물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었었는데 상품 작물 어떻게 재배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박세당의 색경에서 많이 소개를 해 주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좀 딱딱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되니까 이걸 이 정도 소개했죠. 여러분, 이 책만 이거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기는 진짜 힘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공부했고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여러분이 싸그리 다 외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략에 구분해 주시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별표 쳐 드린 것은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거나 문제 앞으로 풀어보실 때 완쌤이 이래서 별표 치라고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5회 문제입니다. 자, 밑줄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오늘 왕께서는 공법을 윤호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은 6등급으로 풍흉은 9등급으로. 전분역두법, 연분구두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법이고요. 누굽니까? 왕으로는 세종이죠. 그럼 세종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악이론을 집대성한 악화괴범. 악화괴범 우리가 오늘 안 배웠던 거지만 이거 제가 정치 파트 할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누구냐면 성종 때예요. 자, 민간광산의 개발을 허용하는 설정 수세제는 조선 후기 때 있었고요. 세종은 조선 전기 초기 때 있었던 인물이죠. 4대니까.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당연히 세종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제정 누구죠? 세조입니다. 세종이 아니라 세조.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사를 망라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누구? 광해군. 되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것이래요. 자,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 김정호가 만들었다. 이거 뭐겠습니까? 대동여 지도가 되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백리척이 사용되었던 것은 누구? 정상기의 동국지도.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대동여 지도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지도, 이거 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름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혼으로 시작되는데 이름 엄청 긴 거. 태종 때 있었던 거. 그다음에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을 자세히 나타냈던 것은 성종 때 만들어졌던 동국여지 승남. 5번. 전국의 지리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했던 것은 조선 팔도 총남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체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일 거예요. 제일 어려운 강의일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고 뭐 다른 것보다 어쨌든 책만 쭉 나오다 보니까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잘 소개하면 여러분 한국사 한능검 만점에 점점 가까이 가 계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조선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